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9월 5일 방송입니다. 자, 지수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죠. 2포인트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도 네 자릿수대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순매수로 돌아서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지수를 얼마나 견인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 투자가들이 이제 쭉 매도를 해오다가 매수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순환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가 갔다가 2차전지 갔다가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고 이렇게 이제 돌고 돌아가는 그런 순환매 장세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한 곳이라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줬을 때 그때 시장은 뭐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이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37포인트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2.32포인트 플러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1486억 순매수했는데 장 종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10분 사이에 한 6,500억, 65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자릿수대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에 기관 매도 이렇게 나와 있고 환율은 오늘 많이 올랐네요. 10원 80전 올랐습니다. 1330원 60전. 야, 이게 뭐 참 요즘에 환율 움직이고 보면 정말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시장은 이제 그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수급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순매수로 돌아간 것으로 봐야 되겠죠. 투자 심리는 오늘까지 해서 60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뭐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다가 이제 지금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은 IT 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지금 1486억 순매수인데 IT 전기전자 쪽이 2110억.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반도체만 산 건 아니겠죠. 2차전지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쪽으로 몰려 있다. 하지만 시장으로 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 왜? 이쪽이 시가총이 큰 쪽이니까 매수가 있다면은 지수가 움직이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밀리면 다른 것도 따라 밀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차트를 보면은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봉은 일단은 뭐 20주봉을 살짝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월봉이 좀 떠야 되는데 공중부양하기는 아직 힘이 좀 부족한가요?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혼조죠. 코스모 신소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기, FNF, 포스코 퓨처엠, 농심, LS 일렉트릭, 금양. 하지만 뭐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기 이런 걸 제외하면 크게 올라간 건 아니죠. 밀리는 것은 하나솔루션과 키움증권, GS, 아모레지,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아무래도 이제 철강 가격 이 협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6일부터인가요? 노조 파업 뭐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루닛, 그 다음에 동아기업, 뷰노, 신선 델타테크, 엠로, 그리고 오늘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 3천억, 그렇죠? 3조 3천억 그 시가총액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8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시장을 견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봇만 가지고서는. 테마주들은 의료기기, 또 휴대폰 카메라, 슈퍼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올라왔네요. 여기는 PJ전자 이런 것들이 뭐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밀리는 테마는 뭐 거푸집이라든지 바이오 유전자 분석, 선해양 플랜트 기자재, 조선주들이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증시 주변 자금은 여전히 가수요는 아직까지도 높은 상태.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 휴장이었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오늘 환율 10원 올라간 거 말씀드렸고 금리도 오늘은 좀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밤에 발표되는 뭡니까 지표들은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장이 오늘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황이나 뉴스를 잠깐만 좀 보도록 하면은 코스피 개인기가 연속 3일 팔자 모멘텀 부재 속에 약보.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3일 연속 샀다. 이게 눈에 띄는데 여기는 그렇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가 258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락 종목수가 대체 확대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후퇴했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건 뭐 우리 계속적인 이야기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반도체 주춤하면서 증시를 주도하는 로봇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2차전지와 반도체가 주춤한 사이에 로봇 회사들의 주가 상승 중에 있다. 올해 기업 공개 예정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도 공장 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한다는 소식이 밝혀져서 직후에 로봇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요. 뭐 로봇들도 아마 이제 일반화 되겠죠. 왜냐면 AI도 나오게 되고 또 로봇 기술들도 좋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만 이제 로봇이 이렇게 막 너무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사람의 자리를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리면 그럼 이제 인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또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건 뭐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이제 부딪혀 있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이처에서 초전도체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LK99가 초전도가 아니라 손치더라도 초전도는 계속 연구가 돼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붙여먹는 거예요. 갖다 붙여먹는 겁니다. 그냥 뭐 뻔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작전에 쓰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1조 원 넘어선 에코프로 공매도 장고. 개미들은 다시 하락 배팅 세력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많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주가가 먼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장비 또 2차전지 업종들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돼요. 하지만 그것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한다. 왜?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밸류에이션이 이제 낮아지기 위해서는 주가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슈트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컨츄리 가든 이건 이제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죠. 채권 만기일 D-1 결제 못하면 최종 디폴트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외화 채권과 국내 채권이 있는데 국내 채권에 대한 것들은 연장을 시켜줬고 외화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디폴트를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최근 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 컨츄리 가든 벽개원이 해외 채권 만기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렇죠?
컨트리가든 지난 6일 만기 도래한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에 대해서 이자 225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후 컨트리가든 30일간 유예기간을 가졌는데 그 유예기간도 끝나가는 것이다. 근데 앞서 중국 당국은 국내에서 발행한 위안화 표시 채권의 만기를 연장해줬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웃긴 거죠. 하나는 디폴트하고 하나는 살려주고, 이건 이제 좀 저기 우리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내일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훈풍의 반도체 ETF 뭉치돈이 몰려들고 있다. 일주일새 2천억 넘게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BM의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 물론 앞으로 커지겠죠. 앞으로 커지겠죠. 하지만 지금 과연 그 사이에 있던 DDR-DRAM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시장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너무 믿고 따라 들어가기에는 어렵다. 우리 한번 검색해 해볼까요?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HBM, 매출액 비중. 이렇게 하면 뭐 되겠죠. 그렇죠? 삼성전자 HBM 확대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이고 영업이익 전망치는 8조 3천억. 근데 여기는 이제 그 HBM의 그 시장 규모는 나오지 않았네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삼성 반도체 매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그렇죠?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DDR-DRAM, 챗GPT 하고 있는 HBM 시장 올해부터 연평균 40-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본다. 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장은 우리가 지금 계속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일단 FOMC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긴 추석 연휴를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매매일수는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쉬는 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급을 잘 보자. 외국 투자들이 기왕 이제 순매수로 돌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확대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